지금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셀럽 성형수술 실패 사례 20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20위.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다들 아시죠? 팝의 황제라고 불릴 만큼 그는 혼자 힘으로 음악 산업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인물이에요. 퍼포먼스, 댄스, 보컬까지 전부 독보적이었고 잭슨 5 시절부터 시작해서 솔로 활동으로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됐죠. 앨범은 나올 때마다 기록을 깨고 이름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의 삶은 음악 못지않게 논란도 많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클 잭슨의 이미지와 현실 속 그는 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잭슨은 생전에 수많은 성형수술을 받은 걸로도 유명하죠. 얼굴 성형은 안 했고 코만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지만 사실 얼굴 전체가 예전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코 수술은 여러 차례 반복됐고 그는 인터뷰에서 노래를 더 잘 부르려고 수술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얼굴 전체 형태가 바뀔 정도였죠. 광대뼈는 뾰족하게 솟고 턱도 뭔가 이상하고 사람들은 이제 인간처럼 안 보인다는 말까지 했으니까요.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그는 신체이형 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자기 외모를 왜곡해서 인식하는 병인데 그게 성형을 반복하게 된 이유일 수도 있다는 거죠. 19위. 파라 아브라함. 파라 아브라함은 틴맘이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알려졌어요. 이 프로그램은 2009년 MTV에서 시작됐고 10대 엄마들이 육아와 학업, 연애, 삶을 어떻게 균형 잡아가는지를 보여줬죠. 처음엔 굉장히 솔직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출연자들이 오히려 더 큰 주목과 비판을 받게 됐어요. 한창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다는 현실에 유명세까지 얹히니까 삶이 더 복잡해졌던 거죠. 그 중에서도 파라 아브라함은 TV 스타, 모델, 그리고 결국엔 성인영화 배우로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안고 살았고 그 불안감은 결국 수많은 성형수술로 이어졌어요. 본인도 이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죠. 자신감이 부족했고 평가받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어요. 비현실적인 외모 기준을 조장한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그녀가 그렇게 외모에 집착하게 된 이유 자체가 그 미디어와 사회 압박 때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녀는 피해자인 거죠. 가해자가 아니라요. 18위. 셰어. 셰어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가수, 배우, 예능인까지. 그녀는 1960년대에 소니 앤 셰어 듀오로 데뷔해서 혼자서도 엄청난 커리어를 쌓았죠. 팝, 록, 댄스 장르를 넘나들면서 그래미상도 받고 1987년 영화 몬스트럭으로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 수상했어요.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녀는 또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 개성 있는 패션, 두려움 없는 태도로 수많은 팬들에게 진짜 셰어 스타일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요, 그녀는 성형수술에 대해서도 항상 솔직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은 수술한 게 행복하니까 상관없다는 태도였죠. 심지어 자기를 성형수술의 포스터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 하든 그게 그녀의 선택이라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17위. 도나텔라 베르사체. 도나텔라 베르사체는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예요. 1997년 오빠 지아니 베르사체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뒤 그가 만든 패션 제국을 이어받았고 지금은 베르사체 그룹의 부사장으로 활동 중이죠. 도나텔라는 브랜드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강렬한 패션 스타일을 더 확고히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녀의 능력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는 건 바로 외모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정말 많아요. 어떤 수술을 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전문가인 척 분석하는 글들도 인터넷에 넘쳐나죠. 심지어 의사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녀의 얼굴을 가지고 마치 진단이라도 하듯 공개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솔직히 그건 너무 비전문적이고 무례한 행동이죠. 사실 도나텔라는 외모 비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스트레스의 연속이었고 그 과정에서 중독 문제까지 겪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녀의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함부로 평가합니다. 그럴 자격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16위. 케이틀린 제너. 케이틀린 제너. 예전 이름은 브루스 제너였죠. 미국을 대표하는 운동선수이자 방송인이었고 지금은 트랜스젠더 인권운동가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10종 경기로 금메달을 따면서 전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되었고 당시 세운 세계 신기록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2015년 그녀는 대중 앞에서 트랜스젠더임을 밝히면서 큰 화제를 모았고 동시에 수많은 논쟁도 일으켰죠.
그 뒤로 케이틀린은 자신의 삶을 다룬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트랜스젠더의 삶과 목소리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녀의 커밍아웃은 단순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지금도 케이틀린 제너는 LGBTQ 커뮤니티 안에서 중요한 상징이자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15위 크리스찬 베일. 크리스찬 베일 하면 역할을 위해 몸을 완전히 바꾸는 배우로 유명하죠. 그냥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아니라 몸부터 정신까지 완전히 몰입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머시니스트에서는 뼈만 남을 정도로 살을 뺐고 바로 이어 배트맨 비긴즈에서는 완벽한 근육질로 돌아왔어요. 이 정도면 연기를 넘어서 거의 희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연기는 화면 밖에서도 정말 철저한데요. 그만큼 논란도 없지는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그는 영화 속 캐릭터가 되기 위해 몸을 작품처럼 조각해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대사를 외우는 게 아니라 캐릭터의 삶, 심리, 심지어 체형까지 직접 살아내는 스타일이에요. 2018년 바이스에서는 딕 체니 역을 위해 5개월 만에 무려 45kg을 증량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2000년 아메리칸 사이코에서는 매일 몇 시간씩 운동하며 몸을 만들었고요. 그땐 운동이 삶의 전부였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한 작품에서는 살을 찌우고 근육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 작품에서는 다시 급격히 체중을 감량해야 하니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엔 영양사, 의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체중을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방식이기도 하죠. 14위 프리실라 프레슬리. 프리실라 프레슬리는 로큰롤의 전설 엘비스 프레슬리의 아내로 가장 잘 알려져 있죠. 1967년부터 1973년까지 엘비스와 결혼 생활을 했고 그의 스타일이나 이미지 관리,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결혼 이후에도 프리실라는 연기자로 활동하면서 총알탄 사나이 시리즈나 드라마 달라스 등에서 눈에 띄는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커리어나 업적보다는 외모와 성형수술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프리실라는 피부암 진단을 받고 코에 있던 암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수술로 생긴 흉터 때문에 자신감을 회복하려고 성형수술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하죠. 그런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을 확대해서 분석하고 또 수술했네 하며 비난했어요. 게다가 일부 자칭 전문가들은 그녀가 어디를 어떻게 고쳤는지 계속 추측하고 판단을 내리기도 했죠. 심지어 한때는 무면허 시술자에게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그 사람이 사용한 물질이 자동차 부품에 쓰이는 실리콘이었다고 하니 정말 충격적이에요. 결국 말하고 싶은 건 하나예요. 다른 사람 얼굴, 다른 사람 선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는 거죠. 13위 제키 스텔론. 제키 스텔론은 배우 실베스터 스텔론의 어머니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녀 자신도 꽤 독특하고 흥미로운 인물이었어요. 점성술사, 무용수, 방송인으로 활동했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곤 했습니다. 특히 점성술에 큰 관심이 있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도 해줬다고 해요. 아들처럼 영화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진 않았지만 그 유쾌하고 괴짜 같은 성격 덕분에 대중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기억된 인물이죠. 그런데 그녀 역시 헐리우드의 외모 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특히 여성이라면 나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죄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잖아요. 제키는 수년간 여러 번 성형수술을 받았고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직접 했던 말이 있어요. 내 얼굴이 마치 도토리를 가득 문 다람쥐처럼 생겼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엔 솔직한 후회와 자조가 담겨 있었던 거겠죠. 자신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그녀답게 그마저도 웃음으로 풀어낸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12위 코트니 콕스. 코트니 콕스는 아마 많은 분들이 시트콤 프렌즈의 모니카 갤러로 기억하실 거예요. 정리정돈에 집착하지만 따뜻하고 귀여운 캐릭터였죠. 그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고 미국 TV계의 대표적인 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스크림 시리즈를 비롯해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재치 있는 연기와 공감 가는 캐릭터로 계속해서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참 속이 얕아요.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 배우인지보다 작은 외모 변화 하나에 더 집중하거든요. 코트니 콕스가 성형수술을 받은 이후엔 언론과 대중들이 정말 잔인할 정도로 그녀를 비판했어요. 자연미가 아니다. 예전 얼굴이 낫다 같은 말들요. 그런데 가만 보면 수술을 해도 욕하고 안 해도 욕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걸 또 찍어서 폭삭 늙었다. 충격 근황이라고 써붙여요. 솔직히
누구든 살다 보면 피곤해서 눈가에 주름도 생기고 쉴 때는 화장도 안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을 몰래 찍어서 기사를 만들고 조롱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회에서 여성들이 이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게임인 것 같아요. 애초에 공정한 룰이 아니니까요. 11위. 아만다 르포어. 아만다 르포어는 미국의 모델이자 가수, 그리고 트랜스젠더 아이콘으로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녀는 독특한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1990년대 뉴욕 클럽 신신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패션계와 예술계의 뮤즈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많은 잡지 커버에 등장했고 뮤직비디오 런웨이, 인터뷰에서도 항상 눈에 띄는 스타일로 화제가 됐죠. 그녀는 단지 패션 아이콘일 뿐 아니라 댄스팝 음악을 직접 만들고 부르며 자신만의 영역을 넓혀온 예술가이기도 해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아만다가 자신에 대해 굉장히 솔직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15살 때 성전환을 시작했고 그 뒤로도 다양한 성형수술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공개했죠. 물론 어떤 셀럽들은 성형수술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마땅합니다. 아무리 유명인이라도 자신의 몸과 정체성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공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모든 선택을 우리가 평가하고 따져야 할 이유는 없어요. 12. 릴킴. 릴킴은 미국 힙합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1990년대 브루클린에서 등장해 주니어 마피아라는 그룹 활동을 거쳐 솔로 가수로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녀는 도발적인 가사, 대담한 패션, 그리고 여성도 힙합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존재예요. 하지만 그녀 역시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2005년 그녀는 라디오 방송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어요. 과거 폭력적인 연인과의 관계에서 코가 여러 번 부러지고 눈이 멍들고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는 이야기였죠. 그녀는 반복되는 폭력에 시달렸고 결국 얼굴 여러 부위를 고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등 쪽엔 혈전까지 생겨서 MRI를 찍어야 했고 뇌에 이상이 생겼는지도 확인해야 했다고 해요. 이후 릴킴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자선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 방임된 여성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외모를 위해 몸을 망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고통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일이에요. 9위. 미키 루크. 미키 루크는 1980년대에 정말 섹시하고 거친 이미지로 주목받은 배우예요. 다이너, 나인 앤드 하프 위크 같은 작품들에서 강렬한 남성성을 보여주며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그는 그 이후 개인적인 문제와 커리어 침체를 겪으면서 잠시 연기를 떠나 프로복싱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복싱을 하면서 얼굴에 큰 부상을 입었고 그걸 복원하기 위한 성형수술을 여러 차례 받게 됐어요. 이후 2008년 영화 더 레슬러로 화려하게 복귀했고 그 연기로 골든글로브 수상과 아카데미 후보 지명까지 받았죠. 하지만 사람들이 주목한 건 그의 연기보다도 외모의 변화였습니다. 한때 헐리우드 최고의 잘생긴 배우로 불렸던 그는 성형수술 이후 전혀 다른 얼굴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 변화를 안타까워했어요. 그는 인터뷰에서 얼굴을 고치려고 했지만 잘못된 의사에게 맡겼다고 고백했어요. 처음엔 복싱 부상 때문에 시작한 수술이었지만 결국 외모에 대한 불만이 겹치면서 점점 더 많은 시술을 받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그가 어떤 시선 속에서 어떤 압박 속에서 살아왔는지 겉으로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려는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8위. 파멜라 앤더슨. 파멜라 앤더슨 하면 베이워치에서 구명복 입고 해변을 달리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그녀는 1990년대 최고의 섹시 아이콘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상형으로 손꼽히던 배우였습니다. 전 세계 소년들의 방에 그녀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그야말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얼굴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미모로 불리던 그녀도 사실은 외모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고 해요. 계속해서 예쁘고 젊어 보여야 한다는 부담, 그 기준에 맞춰야만 인정받는다는 불안감 속에서 그녀는 성형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엔 그 결정에 대해 솔직하게 후회한다고 밝혔어요. 자신의 외모와 자존감이 사회적 기준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이런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아름다움이 뭘까를 고민하게 만들었고 외모보다 내면의 건강과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요즘 파멜라 앤더슨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외모보다 내면을 가꾸는 삶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그녀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7위. 조앤 리버스. 조앤 리버스는 미국 코미디계의 살아있는 전설 같은 인물이었어요. 거침없는 입담과 날카로운 유머, 그리고 대담한 패션 평가로도 유명했죠. 1960년대부터 코미디 무대에 서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성 코미디언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녀는 그런 장벽을 깨고 후배 여성들에게 길을 열어준 선구자이기도 해요. TV, 영화, 책, 쇼 진행 등 무대 밖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며 오랫동안 사랑받았습니다. 특히 레드카펫에서 누구 옷 입으셨어요? 라는 말로 유명세를 탔는데 그 문구 자체를 만든 사람이 조앤이에요. 그녀는 2014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그녀는 수많은 성형수술을 받은 셀럽 중 하나이기도 해요. 특히 말년에 수술 부작용과 회복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솔직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외모 지적을 많이 받으며 자랐고 그런 상처가 결국 성형 집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크다고 해요. 수십 번의 수술을 받은 조앤은 자신처럼 성형을 했으면서도 안 한 척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죠. 이 사회는 외모가 전부야. 예쁜 여자들은 다 수술했어. 근데 아무도 인정 안 하잖아. 그게 더 문제인 거야. 조앤 리버스는 수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숨기고 자연인 척하는 문화가 여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당당함은 마지막까지 일관됐습니다. 6위. 조앤 벤 아크. 조앤 벤 아크는 미국 드라마 달라스와 그 스핀오프인 나츠랜딩에서 오랜 시간 활약하며 큰 인기를 얻은 배우예요. 뛰어난 연기력과 매력 덕분에 당시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비평가들의 찬사도 함께 받았죠. 하지만 그녀 역시 카메라 앞에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몸소 겪어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불안감, 그리고 그걸 감추려는 마음이 결국 그녀를 성형수술로 이끌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녀가 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격까지 폄하하고 외모를 두고 끝없이 비난했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사회에서 유명인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젊어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연예인들은 그 압박이 수십 배, 수백 배 더 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자기 외모를 조금이라도 유지하려고 수술을 선택한 건 이해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저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그 안에 어떤 사연이 있었을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좋겠죠. 5위. 로드리고 알베스. 로드리고 알베스는 휴먼 캔돌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진 인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이를 멈추거나 자연스럽게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서 성형을 한다면 알베스는 아예 자신을 인형처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는 외모를 바꾸기 위해 수십 차례에 걸친 성형수술을 감행했습니다. 코 성형만 해도 여러 번 받았고 턱 보형물, 지방 흡입, 입술 확대 같은 시술도 반복했어요. 그 결과 그는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변화를 당당하게 보여주기도 했고 성형 관련 다큐멘터리나 리얼리티 쇼에도 자주 등장했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선택에 너무 극단적이다, 위험하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가 누굴 해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조건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외모에 대한 불만이나 불안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그 이유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누군가의 기준으로 그 사람의 선택을 평가하고 비웃는 건 결국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잣대에 스스로 갇혀있는 건지도 몰라요. 4위. 피트 번스. 피트 번스는 영국 밴드 Dead or Alive의 보컬로 같은 히트곡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강렬한 스타일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 덕분에 음악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전반에서 꾸준히 주목받았던 인물이죠. 그는 성형수술을 반복적으로 받았고 외모가 계속해서 달라졌습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80살이 돼서 천국에 가도 하느님조차 날 못 알아보게 되고 싶어요. 웃기기도 하지만 그 말 속엔 뭔가 깊은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지만 반복된 시술로 인해 그는 감염에 시달리게 됐고 그걸 다시 고치기 위한 추가 수술까지 이어졌습니다. 부작용도 심했고 건강도 점점 나빠졌어요. 결국 그는 57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보면 단순히 성형에 중독된 사람이라고 치부할 수 없어요. 그가 어떤 불안과 아픔 속에서 그런 선택을 반복했는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 수 없다면 그를 함부로 판단할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겠죠. 3위. 라토야 잭슨. 라토야 잭슨은 마이클 잭슨과 자넷 잭슨의 친누나로 잭슨 패밀리의 일원이에요. 그녀 역시 가수, 배우,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1970년대부터 솔로 커리어를 쌓아왔고 가족들과 함께 무대에도 많이 섰죠. 하지만 그녀도 성형수술과 관련된 루머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이클이 먼저 누나한테 수술을 해보라고 시켰다. 즉, 실험 삼아 먼저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루머일 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라토야 역시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이죠. 유명인들은 보통 보이지 않는 압력 속에 살아요. 에이전시나 소속사, 심지어 매니저들까지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 이렇게 생겨야 팔린다는 식의 암묵적, 때로는 명시적인 요구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구든 스스로를 바꾸고 싶어질 수 있어요. 라토야 잭슨이 어떤 이유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결국 그녀만이 알 수 있는 일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을 이해해보려는 태도는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2위, 안젤리카 휴스턴. 안젤리카 휴스턴은 미국을 대표하는 배우이자 감독, 그리고 전직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영화감독 존 휴스턴의 딸이고 배우 월터 휴스턴의 손녀로 진짜 말 그대로 영화가 집안 내력인 사람이에요. 그녀는 자신도 그 이름에 걸맞은 커리어를 쌓았고 영화 프리츠의 명예에서 아버지의 연출 아래 주연을 맡아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수상 소감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은 저에게 정말 의미가 커요. 아버지가 감독하신 영화에서 받은 상이거든요. 하지만 그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유명인이 되면 사람들이 얼굴부터 꼼꼼히 들여다보죠. 그리고 어디를 고쳤다더라. 예전이 낫다는 얘기가 따라붙어요. 안젤리카 역시 몇몇 변화가 있었고 그에 대해 이런저런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성형수술 여부보다도 그걸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공인이든 아니든 누구든 자기 몸에 대해 편안함과 자신감을 느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그건 결국 본인의 몫이고 존중받아야 하는 일이죠. 1위, 제니퍼 그레이. 제니퍼 그레이는 더티 댄싱에서 베이비 역을 맡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던 배우예요. 그녀는 페리스의 해방 같은 영화에도 출연했고 한때 아주 인상 깊은 필모그래피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더티 댄싱 이후 그녀의 커리어는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코가 너무 튀어서 역할을 못 받는 거야. 그런데 정작 제니퍼 자신은 그 코에 대해 별로 불만이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결국 그녀는 성형수술을 결심하게 됐죠. 문제는 그 수술 이후였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더티 댄싱의 그 얼굴이 아니게 된 거죠. 제니퍼 그레이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하고 나니까 나는 갑자기 세상에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자신의 얼굴,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거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형의 실패 사례를 넘어 사회가 만들어낸 외모 기준이 한 사람의 존재를 얼마나 쉽게 지워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코를 고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많은 것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20명의 셀럽들이 겪은 성형수술과 그 뒷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속에는 단순한 외모 변화 이상의 것들, 불안, 트라우마, 사회적 압박,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고군분투가 담겨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생각이 많아지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